네, 이번에 같이 볼 질문은 장문 01 질문입니다. 화법에서 두 지문밖에 안 봐서 더 설명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고요. 이 질문은 지문 자체가 막 엄청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음, 이 지문에서 소재로 하고 있는 것이 낯설어서 여러분이 조금 까다롭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도 그렇게 막 까다로운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문을 여러분이 저한테 요청을 한 이유는 아마도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소재가 여러분한테 낯설어서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가는 학교 교재 시를 글을 쓰기 위해서 작성한 메모고 나는 그것에 따라서 쓴 초고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의 메모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죠. 장문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장문 상황은 뭐 다른 말로는 장문 맥락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용들이 충분히 고려가 된 상태에서 글이 쓰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제시가 되죠. 자, 이렇게 장문 목적은 항상 글의 종류로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글은 필연적으로 주장은 제시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의 어떤 신뢰성,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를 주고 있느냐 하는 거 또는 그다음에 뭐 설명하는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그죠? 제시 방법 또는 뭐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 그것을 이제 자료하고도 연관 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이 아니고,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가 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일단 설명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얘는 생략을 하고요. 이제 신뢰성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면서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그리고 장문의 주제는 본존물의 가치에 대한 것. 그리고 예상 독자. 는 누구냐면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럼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면 얘네는 이제 10대 또래인 거기 때문에 관심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문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뭐를 하든지 간에 청중이나 독자, 내가 전달하는 이 정보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관심이 낮다. 지적으로 좀 어,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낮다. 머리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소재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할 때는 무엇보다 전략을 잘 써줘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럼 요걸 고려하면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합니다. 뭐냐? 장문 맥락에는 매체가 포함이 됩니다. 매체가 근데 여기에 없어.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요. 학교 교지의 시를 그리야. 그렇다는 거는 인쇄 매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쇄 매체 특성도 고려를 해주셔야겠죠. 인쇄 매체는 한번 써놓으면 써서 이미 다 완료돼서 인쇄가 돼서 제출이 됐다. 배부가 됐다. 그러면 수정하기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뭔가 감각적으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시각 자료에 좀 한정이 된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교지이기 때문에 인쇄 매체 중에서도 교지야. 그러면 지면에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문 또는 뭐 이 글이 뭐 한도 끝도 없이 실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해진 분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보면 이제 변형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맥락은 이렇게 지금 설명문이고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뭐 이런 전략들이 활용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경주에 있는 석굴암 본존물은 우리나라의 대표 불사입니다. 돌로 된 산에 굴을 파서 건축하는 석굴사원은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 수도 많고 규모도 웅장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 많지 않고 규모도 작은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석굴사원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규모도 작다.
뭐에 비해서?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석굴사원에 대해서 이제 약간 비교하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비교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고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많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읽을 거니까. 근데 그 내용이 있는가 봅시다. 석굴암은 중국 인도처럼 자연의 암벽을 뚫고 조성한 천연 석굴이 아니라 화강암을 다듬어 쌓아 올린 인공 석굴이다 라고 했어요. 그냥 바로 석굴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된다. 여기에서는 왜 그런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제 이게 변형돼서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은 이미 그 내용이 채워져서 들어갈 것이고 다른 내용들을 삭제를 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이 들어갔고 그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왔다? 석굴암의 특성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석굴암은 어떤 곳이다? 자, 중국 인도처럼 자연 암벽을 뚫은 것이 아니라 화강암을 다듬어서 쌓아 올린 인공 석굴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비교하는 내용, 그렇죠? 비교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수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많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리고 많고 웅장해. 근데 우리는 적고 규모도 작아,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얘네는 천연석굴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석굴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석굴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석굴암의 경우는 이제 인공 석굴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미리 좀 정리를 해 놓으면 혹시나 문제가 돼서 나왔을 때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석굴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볼까요? 자, 뛰어난 건축미와 기하학적 균형감, 성숙한 조각 기법, 불상과의 조화로움 등 탁월한 예술성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게 뭐야? 얘가 말하고 싶었던 그 본질이죠. 본전불의 가치하고 연관된 내용입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뭐야? 이게 본전불의 가치가 아니라 석굴암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가가 해탈한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석굴암 본존불은 해서 여기가 이제 석굴암 본존불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경우는 음, 예술미와 융합미가 뛰어나다. 그럼 요거는 이제 내용적으로 여러분이 좀 구별해 줄 수 있어야겠죠. 석굴암에 대해서는 건축미, 균형감, 조각기법 등등등. 그다음에 석굴암 본존불은 예술미와 융합미. 이렇게. 그러나 석굴암 본존불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상당 부분 훼손되어 경제적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좀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가치가 많이 떨어진 얘기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필요 없어.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 니은 부분은 그냥 아예 삭제된 상태로 나올 겁니다. 얘는 버려야 돼요. 삭제시켜야 돼요. 왜?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그래,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자, 기억에서 뭐다?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해줘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니은은 삭제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석굴암은 원형의 주실 중앙에 분전부를 안치하고 그 주위 벽면에 보살상, 마한상, 신장상 등을 조화롭게 배치했어요. 본존불상인 석가열의 좌상은 3.45 높이로 연화좌 위에 앉아있고 불상의 머리카락은 달라붙은 곱슬머리이고 정수리에는 궁극의 지혜를 상징하는 육개가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이마는 넓고 초승달 같은 눈썹 아래로 반쯤 감은 눈은 동해를 응시하고 있고 오른쪽 어깨에 걸쳐져 왼팔과 가슴을 덮은 모양의 법복은 섬세하고도 현실적이에요. 불상은 부좌 상태에서 항마촉지인이라는 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항마촉지인이 뭐냐면 번뇌를 물리친 부처가 지신을 소환해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상징하는 그런 동작이래요. 이거는 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밑줄을 그을게요. 흑막 촉지는 뭐냐? 번뇌를 물리친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표현한 그런 손 모양이다. 그 다음에
주위의 보살상, 나한상, 신장상 등의 다른 조각들도 모두 세부적 자연스러움에 주의를 기울여서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고요. 이처럼 석굴암은 신라인들의 창조적 예술 감각과 뛰어난 기술로 조형한 불교 조각으로 경주 토암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한국 고대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이 이문단은요. 이 문단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결국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속불한 본존불에 대해서 형상을 묘사하고 있고요. 형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어떤 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어떤 가치, 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죠. 그러면 이 이처럼 같은 게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앞에 내용과 뒷 내용이 지금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왜? 이게 근거야. 이게 근거고요. 그래서 얘가 같이 있고 의의가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기 이처럼 그러므로 이런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가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 그랬더니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네요. 이렇게 주변에 이제 뭐가 있는지 이 글과 이제 연관 지을 수 있게끔 막 이렇게 옷도 어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뭐 요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은 뭐 위에도 막 이렇게 뭔가 웅장하게 동형식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여기 막 이렇게 아이고, 지금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 원형으로 둘러싸인 벽에 뭐 다른 것들이 막 새겨져 있죠. 이게 이제 이 지문에서 언급했던 그 세 가지 나한상, 보살상, 신장상 뭐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배치된 모습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앉아 계신 그죠? 석가열의 좌상에 앉아 계신 요 밑에 깔려 있는 거 요게 뭐야? 이제 연화, 연꽃, 연꽃이겠죠? 그죠? 요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이제 사진이 좀 화질이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머리도 봐봐. 여기 되게 이제 꼬슬꼬슬한 곱슬머리를 잘 표현했고 가운데 보시면 근데 돌기 같은 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지혜, 궁극의 지혜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 겉복도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서 걸쳐서 왼팔과 가슴을 덮었다 그랬거든. 지금 보니까 아까는 이게 뭔가 좌우가 반전이 되어 있었나요? 사진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같은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봤고요. 자, 3문단. 그런데 불상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석굴암이 만들어진 시기가 8세기임을 감안했을 때 그 당시 동양인의 모습을 닮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앞 내용하고 뒷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전환되고 있죠. 전혀 다른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환해주는 그런 데가 쓰인 것은 적절할 것 같아요. 자, 석굴암 본尊불이 서양 남성의 모습처럼 보이는 이유는 불상의 기원이 그리스 미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정보를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자, 불상의 기원이 그리스 미술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정복한 도시에 그리스인을 이주시켰고 그리스 문화를 전하게 했어요. 이 과정에서 그리스 문화,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했고 자,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해서 어떻게 됐어? 동서양 교류의 흐름을 타고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인도 불교 문화가 융합된 간다라 미술 형식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친 거죠. 자, 그리고 그 간다라 미술 형식은 불교와 함께 우리에게 전해진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석굴암 본존불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 석굴암 본존불에서 이국적 외모와 옷차림을 비롯해 동서양 흔적이 모두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때문이 뭐야? 이 때문? 뭡니까? 해당되는 거 뭐예요? 불상의 기원이 그리스 미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동서양 교류의 흐름을 타고 뭐가 헬레니즘 문화가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동서양 교류의 흐름을 타고 전파가 돼서
간다라 미술 양식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간다라 미술 양식이 나중에 우리에게 전화가 전해지게 되었다. 그쵸? 뭐하고 함께? 대승불교와 함께.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한 부분들이 이 때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어, 뭐야, 그,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간다라 미술 양식 등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 간다라 미술 양식이 대승불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불상이 창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서양 남성처럼 보이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이처럼 석굴암 본尊불에는 뛰어난 예술미와 더불어 동서양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융합미가 공생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봐봐. 지금 뛰어난 예술미, 그다음에 융합미라고 언급을 했죠.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예술미와 융합미가 뛰어나다라고 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술미는 어디에서? 이문단에서. 그다음에 융합미는 삼문단에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글쓰기 계획하고도 연관 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뛰어난 예술미와 어, 융합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의 문단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흐름을 제시해야겠어. 이런 것도 장문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생한다, 공생한다라고 했는데 공생한다, 공생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이건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고쳐쓰기 할 때 고려할 사안일 것 같죠. 그랬을 때 동서양의 해석이 모두 녹아 있고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는 극한의 미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 깊은 우리의 보물이다라고 하면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는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약적으로 설명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1에서 3문단의 내용이 이 4문단에서 1에서 3문단 내용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장문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 마지막에는 1에서 3문단에 언급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가치나 의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야겠어. 이런 게 하나의 장문 전략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비슷한 맥락에 지금 문제가 있죠. 문제를 안 봐도 지문을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가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봅시다. 볼게요. 자, 1번.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에서 활용된 것을 물어봤는데 그럼 변형 문제는 활용되지 않은 거 물어볼 수 있겠다. 그쵸? 장문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설명이었다. 그쵸? 자, 석굴암 본尊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평가를 인용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다양한 평가가 인용되지 않았으니까 틀린 거네요. 그 다음에 역시 목적을 고려해서 수집한 정보들의 출처를 밝혀야겠다. 출처가 없었어. 그죠? 그다음에 정말의 주제를 고려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가치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걸 고려했을 때, 자, 석굴암 본전불에 예술적 가치와 융합적 가치 이거 있었죠. 마지막 문단에 3번 더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겠고 나머지가 틀린 이유도 한번 더 볼게요. 다른 나라의 불상과 비교했어. 비교는 아니죠. 비교는 안 했어. 뭐만 비교가 됐냐면 지금 이 비교된 대상은 뭐였냐면 그 석굴암 자체였어요. 불상이 아니라. 석굴암 자체에 대한 비교였어요. 그래서 불상이 아니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가치를 설명한 것은 나왔는데 근데 또 문제는 뭐야? 비교해서 가치를 설명한 거 이 연결이 또 틀렸어. 이 둘의 연결이 안 돼요. 봐봐. 예를 들어서 4번을 고쳤다고 칩시다. 정문의 주제를 고려해서 다른 나라의 그 뭐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네, 석굴사원과 석굴암을 비교한 후에 석굴암 분전불의 가치를 설명해야겠어. 이거는 맞아요. 자, 좀 고쳐볼까요? 이런 식으로
비교의 대상이 됐던 건 뭐냐면 본준불 또는 불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석굴사원에 대해서 비교를 했던 거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준불 가치를 언급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 비교함으로써 본준불의 가치를 부각했다? 그거는 틀려요. 비교함으로써 가치를 설명했다? 이거는 틀려요. 선후 관계가 있는 거지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닌데 되게 비장하게 설명했어. 자, 그다음에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얘네 뭐예요? 친구들이었죠. 제가 관심 없는 애들이었죠. 근데 일반 성인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뒤에 있군요. 자, 보기는 교지 편집장이 보내준 원고 수정 요청서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자신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변형이 됐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결과를 보여주고요. 보기는 교직 편집장이 보내준 요청서에 따라 수정한 부분이다. 수정한 글이다. 그랬을 때 고쳐서 뭐지? 그 수정 요청서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오히려 요청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 우리나라에 석굴 사원이 흔치 않은 이유를 추가해 주세요. 이거 아까 우리가 글 읽을 때 봤어.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었고요.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은 삭제해 주세요. 이거 니은이었고요. 그렇죠?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접속 표현. 디귿에 밑줄이 그어 있었는데 접속 표현은 근데 걔는 어울리지 않지가 않았어요. 그죠? 디귿에 대한 것인데 어울렸어. 그래서 아마 요거가 이제 답이 될 거고요. 이 문단에 글의 내용이 도움이 되는 시각 자료를 추가해 주세요. 추가할 수 있겠죠. 아까 내가 보여줬던 거. 그다음에 4문단에서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단어 이거 리을의 밑줄이 그어 있었는데 공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내가 잘 고쳐줬는가 보실게요. 기억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쉽게 결착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반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때문이다 라고 추가해서 기억의 내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삭제한다고 했고요. 자, 디귿. 그러므로로 고치게 되면 그 앞뒤의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인과로 돼버려서 적절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항마 촉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게 뭔지 이거 우리가 그림에서 확인을 안 했네요. 그렇죠? 항마 촉진을 한번 볼까? 그림에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손 모양이겠죠. 여기 제 손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좌우가 반전이 됐네 지금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걸 추가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문단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됐잖아. 그다음에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리을을 공존으로 정정을 한다. 그럼 리을을 한번 가보면 뛰어난 예술미와 융합미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도 적절하네요. 함께 존재한다. 공생은 함께 산다라는 거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줘서 삶을 이어나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런 문제가 변형이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오히려 수정은 글을 주고 요청 내용을 너네가 찾아봐라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바뀐 내용을 보면 돼요. 그냥 바뀐 내용을 비교하시면 돼요. 어떤 부분에서 뭐가 삭제되거나 추가됐는지 또는 재구성되었는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추가는 이제 빈약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이는 거고 삭제는 토일성을 해치는 걸 지우는 거고 재구성은 위치가 적절하지 않을 때 이 내용이 앞뒤로 이렇게 옮겨져서 더 적절할 때 재구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2번까지가 다네요. 이 장문 지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여기 제시되어 있는 그 문제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정해서 변형하기도 굉장히 쉽고 새롭게 출제하기도 쉬운 그런 지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면서 말했던 내용들을 고려하면서 지문의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활용하듯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무리 없이 변형 문제들을 풀어내지 않을까. 이 내용이 막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